뭐 통화 중간에 하는 거는 여기 안 소장님, 안 소장님.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3시에 진행되는 양이삼 안진걸 백은종의 세상 속으로. 요즘 제가 제일 앞으로 왔어요. 예, 제일 어르시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잖아요. 아, 세상 속으로 제가 가끔 빠졌는데 오늘 그냥 비가 와가지고 예. 제가 비를 맞으면 한 1시간 뒤면 한 30분 열심히 하고 예, 방송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오늘 못 오신다고 네. 제가. 안진걸 소장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낼 수가 없죠. 나라가 이 지금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유일한 희망은 우리 범진보개혁 유튜브들과 또 촛불승리 전원행동, 줄여서 촛불행동 등이 강력하게 윤석열, 태진, 김건희 구속운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2주 전 토요일보다 정확히 2배가 넘게, 2~3배 많게 시민들께서 오셨어요. 2주 전 토요일은 폭우가 내리고 또 계속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폭염. 근데 지난 토요일도 엄청 더웠죠. 제가 사회 보는데 줄줄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2배, 3배가 더 많이 나요. 매주마다 갈수록 참가자들과 생중계하는 유튜브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희망을 느끼고요. 우리 소리 애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방금 일찍 와가지고 유광녀 TV 스팟 인터뷰까지 했어요. 기다리면서. 네. 예. 항상 서울의TV 구독하기,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양이삼TV, 안진걸TV도 지금 생중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구독하기, 좋아요. 또 유광녀TV, 강녀TV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소장님 요즘 유튜브를 무척 좋아하고 유튜브에 좀 빠집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아직 한지 1년뿐이 아니라서 그런데. 예, 안진걸 소장님 말씀 중에 토요일 날 그 집회에 많은 분이 참여했다는데 제가 놀라웠던 게 처음 출발할 때보다 예, 명동 들어갈 때 엄청 한 3분의 1 더 늘어났어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합류를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 하는데 분위기가 60항쟁 때 같다. 막 문 열고 커피 던져주고 막 손 이러고 막 이러고 하고 그래가지고 예, 분위기가 그렇다 말씀드리고 양희삼 목사님. 네. 뭐 목사님 닿지 않게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강경투쟁을 하셨는지 한 말씀 지난 좀. 토요일 마무리 연설 하셨잖아요. 광화문에서. 네. 와, 명연설이에요. 지금 하여튼 뭐 난리 났어요. 이제는 목사님을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양희삼 정치인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직업 정치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요. 초심님 정치하고 싶으세요? 나는 하고 싶어요. 그래요? 미국 대통령.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저줘도 난 안 해. 아무 힘도 없어. 그래 최소한 미국 대통령 시키면 나는 하겠다. 저는 미국 대통령도 할 생각은 없고. 난 미국 대통령 할게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종교는 끼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죠. 진정한 종교인은 사회의 개혁과 사회의 정의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뭐 발언이 세다 그러는데 보면 또 센 것도 없어요. 다 맞는 말만 했어. 뭐 내가 셌다고 그래.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 일반적인 목사답지 않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런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나저나 초심님 우리 윤석열이 초심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봐봐. 짤이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초심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 점괘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지. 초심하고 싸워봐야 도저히 안 된다.
초심의 길을 꺾을 수 없다. 건진이나 천공도 이 점괘가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저한테 구애를 하기로. 윤석열의 모든 결정은 김건희 점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괘 때문에 오늘 초심을 찾은 거다 보는데 어떻게 안 형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그 김건희의 무속 중독은 너무나 뭐 유명한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돌고 있고요. 예. 더욱이 이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 정권이냐. 지난주에는 건진 법사가 법사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근데 법사위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법사위에 투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 투사들은 늘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 건진 법사 사이비 법사인데 국정에 개입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위공무원 A 씨를 데리고 기업인 B 씨랑 함께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자리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건진 일당의 측근이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난리가 나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수사라고 잡아내야 되는데 건희와 건진의 이 무속 특수관계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세상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건진 주의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사 주의보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의보는 왜 내립니까? 그냥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감찰 요 착수하고. 부분에서 우리 안 소장님이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예. 연운 발행인 썬데이 저널 저하고 같은 동갑이고 수십 년 지금 미국에서 언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보도한 거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건진이 장악을 했고 그러니까 누가 경고 줄 사람이 없어. 대통령실을 건진이 장악했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건진과 김건희가 너무 장악을 해 있으니까 정보를 빼서 건진 비판이 나왔다. 근데 우스운 건 재벌들한테 건진 법사 주의보를 내렸는데 건진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진이 지금 윤석열 우위에 있다. 김건희와 건진이 대통령을 장악했다. 이 기사 이번 주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왜 건진한테 아무 말 못했냐. 그것도 경향신문 기사에 유력하게 나왔죠. 여러분 꼭 그 기사 보셔야 됩니다. 무서워서 못했다 이거죠. 네. 아니 대선 때부터 이미 윤석열 등짝을 툭툭 치고 어깨를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윗사람이 돼가지고 누가 말을 해요 함부로. 오늘은 이제 방송 중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꼭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이걸 유튜브 방송들이 지금 많이 안 는 것 같은데 경찰국장 있죠. 지금 뭐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동지를 밀고 한 뿌락치 출신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지금 경찰을 만든 게 딱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공수사과로 특채돼가지고 심지어 나는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과연 민주화운동 사람들 대공 남영동 부실에 잡아다 고문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이건데 추측이고 의혹이지만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킬 때 이게 모르고 시켰을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 김순호 경찰국장 그 인천 그 노동운동하던 인노위 연루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 안 소장님 좀 연구 좀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연구 많이 했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상민을 탄핵해야 되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되고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짧게 이제 전화 통화할 건데 이 관련자. 아니 배신자는 배신자를 알아보고 배신자는 배신자를 등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질 고속승진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잖아요. 똑같이 당시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목숨을 걸던 동지들을 배신하고 그래서 완전히 뭐 밀고자 뿌락지 의혹 나오는데 여러분 의혹이 아닙니다. 딱 봐도 팩트잖아요. 싹 불어서 다 수십 명이 연행돼서 16명이 구속되고 한 분이 불의에 돌아가신 일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김순호 경찰국장입니다. 초대 치안본부장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뽑은 사람이 실제 치안본부에서 박종철 여사를 물고문한 걸 은폐한 놈이랍니다. 그렇죠. 누구죠 이름이? 그게 그 유명한 그 누구죠? 무슨 탁하고 정과 무슨 아니 강민창 치안본부장 시절에 있었던 그 밑에 있던 그러니까요. 무슨 이름
차고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 은폐를 주도한 자가 김순호를 뽑고 김순호가 밀고 가고 다 부니까 싹 잡아들이고 그리고는 경장으로 특채해서 경찰국장까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 김순호와 아주 가까웠던 분 한 분이 예. 분신하셨나요? 열사님 계시죠? 고 최동 열사. 최동 그분이 열사인데 성대 선배였고 예. 학생운동도 같이 하고 노동운동도 같이 한 거예요.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분이 그렇게 최동 열사 고 최동 열사. 예. 최동 열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모식 때 김순호가 단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최동 열사를 돌아가시게 만든 원인이 김순호한테 있다. 이 무서운 거는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어떤 검찰 독재공화국을 넘어서서 공포정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전화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먼저 전화하고요. 한번 해보시죠. 예, 아무튼 여러분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집단의 경찰 장악 저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예, 조종주 처장님 연결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예, 서울의 반갑습니다. 소리 세상 속으로 팀이고요. 네네. 백은종 소리소리 대표님, 양희삼 목사님, 그리고 저 안진걸 이렇게 셋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제 징집 또 녹화사업 진상규명위원회 줄여서 강녹진인데 그 네. 단체하고 처장님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단체 풀네임, 공식 이름은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줄여서 강녹진이라고 합니다. 80년대 그 전두환 예. 노태우 그 군사 쿠데타 학살자 일당이 우리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하던 분들 강제 징집하고 예. 징집해서 군대 집어넣는 다음에 녹화 공작하고 예.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병을 앓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숫자가 진상규명하고 지금까지 반드시 예. 제대로 역사적으로 바로잡자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예. 지금까지 그 피해자가 밝혀진 수만 해도 3,000여 명 정도고요. 3,000명이나요? 어이구. 예, 3,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추가로 더 숫자가 많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임수경 그 전 의원 오빠도 강제입당에서 의무사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도 이제 그렇고. 그렇게 이제 예. 일부가 알려진 거네요. 3,000명이면 저희들도 그 숫자에 대해서는 생소한데 저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 많았나요? 아닙니다. 다시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그리고 노태우 정부 당시에 학생운동 참여자들을 불법적으로 군에 격리하고 녹화공작이라는 이름하에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가 저희 강목진이고요. 그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 밝혀준 진수만 해도 3,000여 명이고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와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이 김순호 프락치 사태 보면서 더더욱이나 더 분노하고 큰 상처를 입은 것 같던데요. 김순호 예, 맞습니다. 이 경찰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순호 씨는 그 1981년도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내 심산연구회라는 서클 활동을 하다가 학생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83년 4월에 강제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3년 11월에 고안대에 끌려가서 녹화공작을 받았습니다. 녹화공작을 받았고 이 녹화공작은 학생운동 가담자들을 군에 불법 격리한 후에 프락치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 김순호 씨도 거기에 끌려가서 녹화공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더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프락치 활동을 했는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보안사령부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현재는 국가기록원에 있고 그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김순호가 처음에
강제 징집당한 피해자였는데 녹화 공작을 받으면서 언젠가 예. 그쪽 편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 이번에 그 인노회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의 분들 수십 명이 구속되고 연행되고 고문받는데 결정적인 예, 예. 그 밀고를 한 것다 했다. 언론에서 예, 예. 의혹으로 나오는데 저는 제가 딱 보니까 의혹이 아니라 이자가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여러 정황은 그 김순호 씨가 그 프락치 활동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밀고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저희가 그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현재는 못 받고요. 그 피해자들은 뭐 그랬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나 우리 강제 징집 녹화 공작 대책에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뭐 저도 거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인노회 단체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예, 부천 예. 지역 민주노동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정식 이름은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고요. 줄여서 인노회라고 하거나 인부노회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건 88년이고 1988년에 만들어졌고 그 지역에서 그 약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권익과 민주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고 그 김순호 씨는 그 당시에 김봉진이라는 가명으로 간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갑자기 김순호가 없어지고 예. 경찰이 되어 갖고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89년 없어지고 초에 예. 우리 인노회 분들이 수십 명이 연행되고 16명 이상이 구속되고 고 최동 열사가 결국 고문받아 죽게 되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도 이 김봉진이라는 사람, 즉 김순호가 밀고를 했다, 뿌락졌다라고 느꼈나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김순호 씨가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고요.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예, 89년 초에 김순호 씨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졌고. 그리고 김순호 씨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경찰은 그 인노회 소속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해서 그 이적단체로 규정을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판사가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예, 기각했죠. 그래서 예, 판사를 바꾸어서 다시 신청해가지고 구속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김순호 씨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몰랐고 경찰에서 그 인분호에 관련해서 특정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모든 정보를 너무나 낱낱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부 조직, 회원들의 집, 그 거주지, 그리고 각각의 가명, 그리고 그 당시에 김순호 씨가 부천지구의 장이었거든요. 부천지구장이었는데 지구장만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당황하고 힘들어했죠. 그래서 예.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지키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김순호가 했다고 100% 저는 확신이 드는데요. 결국 예, 그 과정에서 고 예. 최동 열사라고 예. 그 이 김순호의 성대 선배자 이 인노의 선배님이 고문까지 당하고 구민휴증으로 결국 분신 자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최동 열사는 89년도에 체포되어서 그 고문을 받고 아주 그러니까 자해를 했어요. 칫솔로 목을 찔러서 그러니까 조직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 자해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지 못했고요. 집행유예로 나온 다음에 90년에 분신해서 자살을 하셨죠. 김순호 씨의 바로 선배였어요. 1년 선배였고, 김순호 씨가 활동했던 심산연구회를 만들었던 분이죠. 만들었던 분이고, 아주 김순호 씨를 아꼈던 선배였죠. 천하의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고 배신자 그 예. 행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자가 갑자기 경찰국장이 됐습니다. 다들, 근데 그때 이제 얼굴을 보고 알았다면서, 아, 그 김봉진이다! 하면서 뒤늦게 알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원래 그 성균관대학교 같이 다녔던 분들은 같이 군대 끌려가고 인노에 같이 했던 분들은 이제 경찰에 투신한 거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죠. 아, 대부분 몰랐고. 예, 그러니까 갑자기 행방이 사라진 이후에 불과 몇 달 안 돼서 경찰에 대해서 나타났죠. 그것도 공안부서 특채돼가지고요. 예, 그 대공 공작 업무 공적으로 경력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 계급은 경장으로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경력이 지금 우리 인노에 일망타진 시킨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처장님,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김순호가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인노회가 주사파 조직이어서 자기가 탈퇴하고 또는 경찰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반박 좀 해주시죠. 그 당시에 일부가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그 인부노회,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는 대중조직이었습니다. 대중조직이었고 최근에 그 관련해서 그 대법에서 그 판결을 받았거든요.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적 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김순호 씨와 그 당시 경찰이 억지로 짜맞춰서 판사가 이적 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짜맞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혀 근거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균관대 학생운동 분위기나 노동운동 분위기가 오히려 흔히 말하는 사노맨 계열이라든지 민중민주 계열도 많았다고 알려졌는데 통째로 주사파로 그냥 몰아서 자기의 변절을 자기의 불합쟁각을 합리화시키려는 거죠. 이렇게 감춘 것이네요. 처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인천 부천노회, 그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저희 강록진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경찰에 의한 피해자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력을 위해서 경찰이 겨우 민주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상태인데 윤석열 정부가 32년 만에 이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피해 당사자인 저희들은 그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경찰국이 한시phát 해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국 해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이상입니다. 백은정 대표님께서 질문 하나. 사무처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어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고 지지난주 경찰국이 신설된 종합청사앞에 가서 경찰국 반대 집회도 했고 이번 주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널리 알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으시면 우리 안진걸 소장이나 서울의 소리 등등 해가지고 같이 기자회견 할 때 우리도 참석하고 방송도 할 수 있게 연대를 해서 경찰국이 신설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같이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록진 단체하고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서로 연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유, 처장님께 우리 시민 여러분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십 년 피해자들이 저도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전문가이긴 한데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그동안 또 무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서울의 소리 오셔서 방송도 전에 했는데 저희가 크게 거기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깊이 하진 못했는데 이번에 그 김순호 부분의 문제는 이게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경찰국을 신설했는가를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확실도 활동을 하게 만들 것이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지가 하던 짓 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떤 분이 우리 댓글로 그래요. 삼천교육도 부활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엄청난 역행 아닙니까? 역행? 근데
초심님이 저한테 강경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독재 공화국, 검찰 독재 공화국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뭐 24% 떨어지고 사실은 40대는 10% 나왔어요. 자꾸 24% 그러지 말고 10%, 40%. 그리고 30대는 14%. 아, 이게 중요한 거 30, 40대가 중추 세력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20% 초반대 떨어졌다. 왜냐하면 70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45% 이상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것만 빼면 이미 국민들 이제 갤럽에서 24%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는 대로 초심님 20% 친구들 좀 어떻게 초반대고. 해봐요. 근데 오늘 나를 아니 아직 초심님은 50대신데 그리고 지금 34살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거들먹거리고 건들건들하면서 사과도 안 하고 뭐 쇄신 방향도 없이 그냥 하나만 한 소리 있잖아요. 네. 초심대로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뭐 국민의 뜻을 바꾸겠습니다. 그래놓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기자들 꼬시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은 기자가 격분한 왜 얘기야? 국정 운영에 기자가 왜 도와줍니까? 기자는 권력 감시하고 견제라는 직업인데 아,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근데 어떤 미친 기자 한 놈이 여러분 대통령이 화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야 그놈이?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인지 그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내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바로 그 영상이나 이걸 공개를 할 지금 테니까. 대통령 화이팅 하니까 기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거 윤석열이 화답했다는 거예요. 오마이TV에 오늘 아침에 제가 출연해서 확인했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놈들입니까? 근데 대통령이 기자 보고 도와달라는 기자 매수죄에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언론을 언론을 아주 우습게 매수하려는 하는 거죠.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대로 감시와 견제를 열심히 하시면 저희는 비판받을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도와주십시오 해야죠. 근데 여성이래요 기자가. 이따 내가 바로 우리 또 이명수 기자가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아니까 절대 그 기자가 누군지. 우리 소리 속에서 저는 절대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 체크를 근데 하고 봅니다. 보자고요. 예. 이럴 수 있잖아요. 본인 말대로 그래 정치도 처음이고 초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연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역대급 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놈의 그렇죠. 무당이고 예, 예. 건지 법사니 나부랭인 이런 것들이 뒤에 있냐고 청와대에 있냔 말이에요. 이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게이트급인데 지금까지 취임하고 나서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과 줬잖아요. 노란 인도 사과. 그러네. 사과나 쳐먹으라 이거지. 개사과. 개사과. 예. 아니, 단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이자, 정치검찰 이자들의 특징이 윤석열도 한동훈도, 지금 한동훈 그 일가 연세대 오늘 본조사 들어가기로 한 것도 나왔잖아요. 네. 얘기 많이 보도 많이 했는데, 지 일가는 추악한 그런 불법 컨설팅 입식 공작을 했어요. 지 딸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인정 안 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 똑같아요. 네. 윤석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 철도 위에 다리 올려놓고도 그때도 뭐라 했어요? 유감이라 그랬어요, 유감. 아, 유감은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네가 왜 우리한테 유감이야? 우리한테 유감 있다는 건 너희들한테 감정 있다는 거잖아. 이거 비판한 국민들한테 감정 있다는 말이잖아요. 양희사 목사님, 요즘 윤석열 우리가 탓하는 자체가 우리 잘못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그래요. 걸 알고 찍어서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안 찍은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 가지고 이 얘기 들어오는데 윤석열은 지지율과 관련 없이 퇴진시켜야 된다고 맞아요. 서울의 소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당선 된 날부터 우리는 퇴진운동을 할 마음을 먹었고 윤석열 지지율이 100% 돼도 퇴진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녕을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이미 윤석열은 퇴진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퇴진운동은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전통적 지지층, 국민의힘당 전통 지지층, 뭐 한 30% 안팎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20%가 강성 지지층일 테고, 네. 거기에다가 좀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분들 일부가 이제 저희처럼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고 뭐 좀 다시 뭐 사과도 하고 쇄신도 하면 좀 보자. 일부 좀 더 보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오늘 부정 여론이 여러분 70%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부정 여론이 바로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뜻 해보니까요. 근데 일부가 관망으로 돌아서서 부정 여론이 그럼 퇴진 동력은 일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우길승천의 기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정권이 이자들이 퇴진해야 되는 이유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부정 여론이 더 높아가면 퇴진 여론에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인데요. 일시적으로 부정 여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은 잘할 일이 없어요. 잘할 생각도 없는 놈들이고요. 다만 조정기나 일부 관망기는 있을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우리 계속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뉴스에 보니까 예. 지금 LNG 있잖아요. LNG 예. 저장률이 25%인가밖에 안 된대요. 예, 그것도 지금 올 그러면 겨울에 올 걱정. 겨울에 엄청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사이도 안 좋아져서 만약에 거기서 안 팔아 해버리면 이거 꼼짝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과연 겪어야 진짜 이 사람들이 퇴진 운동을 할 것인지 초심님이나 뭐 저희들은 뭘 겪어봐서 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봐야 하냐고 딱 보면 알지. 뭘 더 기다리고 한겨레 어떤 기자는 보니까 무슨 뭐 이르다 어쩐다 무슨 뭐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던데. 아니 그건 제가 저희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달까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백운용 대표님과 저희들도 내심 퇴진을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2달까지는 그렇죠. 지켜본 거고 국민으로서 입 밖으로 내진 않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찍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예의를 지켜드렸다. 근데 2달 지나고 70일, 80일, 지금 90일 됐는데 갈수록 엉망이잖아요. 근데도 이르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0일에서 6개월은 봐야 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겨레 성한용 기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존중해 주자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퇴진 사유는 더 쌓이면 더 쌓여야지 안 쌓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무 늦게 합류했다라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때 받아서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뒤에서 잘못 얻어가지고 퇴진을 하자고 저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린 겪어봤다니까요. 네. 전대중 비장관 겪어보고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금치산자다. 대통령을 하면 안 될 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얘는 아는 것도 없고 정의도 없고 어떤 상식도 없고 공정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수십 년 살아온 길을 봤을 때 도저히 이 사람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결국 대통령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언제 뭐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이르다 하는 분들한테 좀 윤석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라. 김건희가 어떤 여자인지 연구를 해보시라.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건진법사 천공 김건희를 보고 얘기를 하시라 그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김건희는 아무런 걱정 안 해요. 걱정이 없으니까 휴가 가는 거예요. 왜? 전개가 다 나와 있어. 7, 8월에는 좀 운이 안 좋으니까 구설수가 있다. 9월에는 좋아진다. 10월에는 뭐 어떻게 될 거다. 다 미리 시나리오 같이 전개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하원의장 와도 전개대로 안 만나도 돼.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윤석열은 점괘로 정책을 펼친다는 거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 네. 이거 안익을 수장님 내 말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믿어요. 아니 안 믿는 것 같아요. 김건희 제가 여러분들이 안 알려진 사실 쬐끔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민단체 중에 정보공개 청구만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행적은 영부인 행적까지는 공적이에요. 네. 본인이 진짜 혼자서 몰래 외출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공적인 외출이 있어요. 공적 일정이 아닌데 뭐죠? 경호원을 대동하잖아요. 예. 특히 그다음에 교통 통제하잖아요. 네. 교통 통제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까 김건희가 매일처럼 어딜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딘지는 비밀인 거예요. 이제 그 부분까지 알려주는데 경찰들 수백 명이 놀아서 경찰 통제를 한대요. 자, 저희들은 그걸 같이 추구하는 시민단체나 탐사 기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점을 보러 다니는 걸 보고 있어요. 무속인을 보러 다니는. 근데 이 무속인의 심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법사나 무속인 한 명만 보질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을 봐서 복수로 점을 치고요. 그다음에 지가 원하는 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본대요. 그렇죠. 이게 무속 중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거고요. 두 번째, 건진과 그 일당들이 지금 국정에 개입했다고 나왔잖아요. 뭐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나왔잖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민생경연구소로 연락이 왔어요, 실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업인한테. 제보가 왔네. 건진과 그 일당들이 세무조사 받을 일 있으면 말해라, 무마시켜주겠다.
뭐 기업들이 뭐 로비아들 있으면 말해주라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직접 이야기. 그 의혹이 보도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들어서 추적하고 있었는데 보도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그 세무조사 무마하려고 왔던 고위공무원하고 건진이하고 그다음에 그 세무조사를 청탁할 무마를 청탁한 기업인이 있었잖아요, 한 자리에. 이것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짓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구체적으로 한 받았어요. 곳이 아니겠죠. 여러 군데서 하고 여러 군데 다니죠. 하겠죠.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도 이걸 통제를 못해 이 정권이. 참. 그러니까 나 알았어. 답답해. 아니, 지금 이 정권은 말씀처럼. 김건희 건지면서 천공 정권이지 윤석열 알았어요. 정권. 아니 그러니까 초심 말씀이 맞다고 제가 부연 설명을 나 해드린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이 얘기만 안 믿는 것 같은데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에요. 김건희 정권이고 네. 건진법사 정권이고 천공 정권이고 지금 요 김건희 같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해요.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11시에도 통화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는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무서운 게 지금 하나도 어떤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떨어져도 미안하다. 네. 아 큰일 났다. 사과해야 되겠다. 안 해요. 젊게가 사과하라고 안 나오면 안 난다니까. 맞아요. 양현석 목사님. 네. 목사님으로서 제 이 얘기 믿기집니까? 안 믿깁니까? 아니 저는 믿어요.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안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한번 거기에 이제 빠지는 사람들은요 예. 헤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냥 목을 매달아요. 마치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중독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없고. 근데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점괘에 의해서 놀아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가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었고. 어제 그제 뉴스핌 기자 하나가 와서 제목 잘 뽑았대. 백은종이 서울의 소리가 그 점괘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제목으로 영상도 올리고 그랬던데 그 기자가 현명한 기자 같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뉴스핌도 언론사인데 그렇게 영상 올린 거 없는데 안 소장님 뭐 윤석열 부부는 그냥 더 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무슨 이유를 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백은종 대표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따르니까 당연히 제가 오히려 백은종 대표님 말씀 맞다고 부연 설명 두 가지 해드렸잖아요. 네, 네. 전보로 다닌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 그렇게 많은 외출을 하고 있다. 이건 곧 있으면 아마 일부 언론에 나올 겁니다. 김건희 씨는 왜 이렇게 많은 교통통제를 하면서 어딜 다니는 건가라는 언론 보도 나올 거라 보고요. 그거 서울의 소리가 단독하게 그 저기 영상이랑 사진 있으면 줘요. 근데 그 다른 탐사팀이 취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는 상도위를 항상 잘 지잖아요. 팩트 체크와 상도위가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진 일당이 엄청난 짓을 하고 다녀서 사실 박근혜 체제 국정농단도 2014년도 15년도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들은 90일도 안 돼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조직 말씀처럼 끌어내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다른 대안이 있다면 내가 대안도 이 얘기 하겠는데 윤석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이 계속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요. 안혜욱 기장은 줄리냐 아니냐가 결정날 문제고 지금 나 서울의 소리는 양재택과 네. 동거했냐 안 했냐 우리 재판 결과가 나올 거고 네. 지금 뭐 정대택 회장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명수 기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수 기자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소환조사 소환 받았잖아요. 받았죠. 12시간을 받고 왔는데 네. 뭐 이명수 기자 내가 봤을 때는 그 남부지법에서 보도해도 된다는 대부분 보도해라. 한 부분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명수 기자 12시간씩 그 조사 경찰이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이명수 기자가 정말 고생이 많죠. 그저께는 어제는 보니까 무슨 그 뭐죠? 먹방을 하는 것 같던데요. 어제 이명수 나랑 기자. 저기 산소 갔다 왔어요. 산소 갔다 오신 다음에 저녁에는 먹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사타파랑 또 모 탐사 기자랑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이명수 기자님 일단 저희가 지켜야 될 사람이고요. 다시 한번 저는 몇 가지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찰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까지도
아니 왜 고발인하고 왜 피해자만 자꾸 취재 기자하고 고발인만 조사를 하냐고요 도대체. 제가 지금 김건희 한동훈 계속 쟤들 고발했잖아요. 뭐 개국번아웃 하고 민주시민 기동연대하고도 하고 촛불행동 했는데 저만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10번 넘게 받았어요. 한동훈, 그거 같아.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에 정호영 합쳐서 10몇 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거야. 너 왜 고발해 임마 이러면서 고발 조사만 하는 거지. 괴롭히는 근데 거 같아. 도대체 왜 한 번도 한동훈이, 정호영이, 윤석열이, 김건희는 소환을 안 하냐고요. 구체적인 지금 범죄를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놓고 우리 이명수 기자만 또 소환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 윤석열 패거리들이라고 나는 부르겠는데 한동훈, 뭐 김건희를 포함해서 건진법사, 천공까지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 소장님. 한동훈이가 아이폰도 못 가는 놈이 법무부장을 하라면 나는 못한다. 내 아이폰도 못 갔는데 내가 어떻게 법무부장을 하겠냐 이래야 되지. 그렇죠.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라 해도 나는 저 선배 첩을 꿰차고 샀는데 어떻게 내가 대통령 하냐 이거 들통나면 어쩌냐.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양희삼 목사가 나 같으면 진짜 못해.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아.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그런 걸 할 줄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김건희의 비선 채용이 김건희가 비선을 채우는 거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임명을 하는 거라니까요. 사실상 그렇다고. 김건희 비선 채용 네. 이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하는데 앞으로도 심해질 거고 예. 점괘대로 채용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우리 저희 서울에서 저희 셋이 예언했죠, 여러분. 더 나올 거라고. 분명히 더 나온다. 뭐 처음에 뭐 항모 씨 아들, 우모 씨 아들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더 나온다. 아직도 몇 명 더 숨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서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괘가 나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겠죠. 사람은 필요 없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점괘를 거스를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국민 지지율이 0% 나와도 점괘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예. 하여튼 비선 논란에 대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혹시 여기서 다시 안 알려진 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짧게 여러분 또 제가 우리 백운종 대표님의 그 정치 특보입니다. 정보 특보인데 다시 한번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사적 채용이라고 지적을 해요. 무슨 사적 아니 무슨 사적 채용입니까? 채용 비리라니까. 비선 채용, 비리 채용, 티켓 채용, 불법 채용이라고 해요. 아니면 무속 채용이라 하든지. 아니 그 본질을 깨뚫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니 사적 채용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런다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기업에서도 사장이 친한 사람 뽑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그러니까 사적 채용 그러면 민간인들이 민간 영역에서 좀 사적 인연으로 뽑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 느낌을 줘버려요. 맞아요. 공적 공간에서는 사적 채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명한 절차와 그다음에 투명한 검증을 통하고 국가와 민족과 나라 국민의 투철한 봉사의식과 민주의식 있는 사람 뽑아라는 건데 이 자들은 지금 사적 채용이 아니라 사적 이혼이 작용이 된 비선 채용, 비리 채용, 특혜 채용, 불법 채용이다. 뇌물 채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뇌물도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더 있다 그랬잖아요. 광주에 주기환이 아들, 정치검찰 아들까지 나왔잖아요. 황모 씨 아들, 우모 씨 아들, 안정권 누나, 그 다음에 이번에 주말에 밝혀진 건 김건희 최고위 과정 친구, 동기. 근데 더 있어요. 더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MBC 기자님들하고 투명사례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 직원들 명단 좀 보자. 세상에 명단을 비공개를 해요. 비서관, 언론에 나온 비서관들 무슨 국가안보가 직결되고 로비를 안 받아야 된대요. 아니 근데 그럼 정부 부처 있잖아요. 그 인허가 많은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나 안행부나 이런 데 다 하급조까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직원이 밀실로 있으면 그것만 알아내는 업자들과 유착관계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실 명단을 비공개한 것만 봐도 지금 몇 명이 더 숨어 있는 거죠. 코로나 컨텐츠 뿌락지가 있어서 숨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기 이거 비선 채용이라 하지 말고
그냥 점괘 채용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점괘 채용. 윤석열 모든 정책은 점괘가 이렇게 나와서 했다. 김건희 채용. 아니 그냥 점괘 채용. 채용. 점괘 채용. 그러니까 점괘 채용으로 혹시 헷갈리는 분 있다면 김건희가 채용한 거다. 김건희 점괘 채용 이렇게 좋네요. 해주면 좋아요. 좋을 것 같고. 저기 혹시 국민대 출신 아니에요? 저요? 네. 아니 나는 여기 국민대 교수시잖아. 아, 저 국민대 국민대 외래 교수에서 베스트 강사상을 받았었죠. 사퇴하셔요. 예, 사퇴했습니다. 이미. 네, 사퇴하기 지금 잘해. 그래도 국민대 양희삼 목사님 국민대 출신 아니다 다행인데 이번 저는 국민대 학부가, 교수들이 신학교 나왔으니까 총신대 나오셨다니까. 총신대. 보수 신학의 메카 총신대.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양희삼 목사님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 신학자의 메카인 총신대를 나와서 총대 내고 투쟁을 하는 분이 총신대니까 총대를 베야지. 말이 좋아 보수지. 자, 여러분 말이 좋아 보수지. 양희삼 목사님과 양희삼 TV에 큰 박수와 구독하기 좋아요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대 안 나왔다니까 한번 네. 총신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김건희의 유지 논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감이 들고 그 과정을 밝혀라고 기자회견 어제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건지 평 좀 해주세요. 이게 평할 뭐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뭐. 아니, 야 이게 대학생 리포트도 이렇게 안 써요. 그랬다가는 교수한테 이 잘못하면 좀 그 까탈스러운 분 만나면 바로 F 맞습니다. 바로 총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인간이 그 영부인 무슨 대통령의 부인이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내가 김건희한테 주가 조작범이라 해가지고 고발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김건희가 무혐의가 나오면 내가 뭐 기소되는 겁니까? 근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랑 경찰이 인정한 거예요. 한 경찰이 내사 보고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실을 뉴스타파에다가 제보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판정해서. 하고 지금 공소장에 이렇게 다 우리 확보해서 앞으로 재판 기소 좀 해주면 밝히려는데. 법원에서도 그 경찰이 또 기소를 했거든요. 네. 검찰에 맞서서 진실을 알리니까 이 정치검찰을 가만 안 두겠죠. 그러겠죠. 그 경찰, 민주경찰이죠. 좋은 경찰을 기소를 했어요.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뭐냐면 혐의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인. 또는 정상 참작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판사님이 내심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도 저랬을 수 있겠다 하면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지만 선고를 살짝 유예해서 집행유예는 유죄지만 감옥에 보내는 것만 유예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리는 거예요. 선고를. 무죄 선고나 다름없다. 내용적으로 무죄 선고나 다름없는 그럼 거예요. 김건희는 선고유예 받은 걸로 주가 조작범이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이분이 경찰의 활동이 조사나 그다음에 그걸 외부에 알린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법원도 다 그 사건을 그럼 들여다봅니다. 전제가 되는 사건들을. 그러면 상당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증권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쪽 노동조합이고 그분들이 지금 주가 조작이 확실하다. 이건 심지어 권오수가 온갖 특혜를 주다가 윤석열을 보고 아예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게 해서 뇌물을 준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냥 김건희한테 그쵸.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십수억을 수십억을 그렇지. 그 돈을 왜 벌게 해줬느냐? 윤석열을 보고 준 뇌물 의혹이다. 뇌물 사건이다. 근데 직접 뇌물 주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검찰이 소환 안 하고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여러분 검찰총장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 또 두 개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90일 동안 아직도 없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고 제가 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왜 재밌냐?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놈들이 마치 검찰총장을 패싱만 해도 뭐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이 하늘이 있고 국민보다 하늘이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의견 안 들었다는 것만은 의견 들었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피웠잖아요. 근데 정작 이놈들은 대놓고 90일 동안 검찰총장이 없고요. 네. 또 이것도 안 하려는데 방역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90일 동안 없고 누가 언제 선임할지도 몰라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더 창고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행부 장관은 경찰 때려잡으러 돌아다니고 노동자 때려잡으러 다니고 코로나 때려잡으러 했더니 방역 책임자잖아요. 안행부 장관도. 이름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행안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김건희는 현재 내가 권력 잡으면 다 자기 발밑으로 납작 엎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오히려 지금 서울의 소리가 참 윤석열 당선되면 어려워질까 했는데 서울의 소리 승승장구하잖아. 프로도 많이 늘어나고. 아니 어려워졌잖아요. 아니 승승장구 프로가 아침 8시도 하고. 슈퍼챗도 안 되고. 아 슈퍼챗 안 후원도 안 되고. 되고.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오히려 지금 공경에 처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따위는 서울의 소리가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한테 덤비면 계속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오늘 초심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지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뭐 강화문 광장 지피 못 오게 한다는데 내가 딱 가봤어요. 네. 더 좋아졌어. 강화문 광장은 지피 신고를 안 내죠. 그러나 그 옆에 8차선은 네. 안 내줄 수가 없어요. 도로는 지피 신고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로가 차만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가 사람만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헌법 21조에서 지피 결사의 자유. 네. 지피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 오. 그래서 딱 보니까 예. 강화문 광장 지피가 더 좋아졌어. 이쪽 8차선이. 아, 그럼요. 거기다 딱 하면은 뭐 그냥 예를 들어 거기 10만 명 지표를 내서 도로에 차지하지 않아요. 네. 근데 20만 명, 30만 명 오면 강원광도 넘어갈 수 없어. 이건 불가항력이야. 천재지변이라 처벌도 못해. 이렇게 가는 거라 걱정하실 거고 강원광장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나는 네. 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피는 윤석열 퇴진 지피는 강원광장 갈 필요 없어. 굳이 아직은. 용산 삼각지에 내가 지피 신고 다 해놨잖아. 그거 얼마나 넓어. 그리고 청계광장이 네. 청계광장이나 파이낸스 빌딩 앞이 지금 규모 한 500명 연인원 1000명 정도가 오기는 광화문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 대규모 거기서 지피는 쉬고 계신 시민들 많은데 처음부터 불편하면 들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한쪽에서 하고 네. 인원이 커지면 5만 10만 되면 광화문광장 갈 건데 오세훈이가 강화문 가지 말고 삼각지로 가자니까 용관 집이 아니, 그래서 거기 오세훈이가 넓어요 지금 삼각지. 제2의 촛불혁명 일어날까봐 집회 시 불허한다는데 이렇게 비열하고 저열한 놈이에요. 더 좋아졌다. 예. 옆에 아니, 반뚝 집하게 잘라가지고. 불허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광화문광장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 아니 한쪽에서 시민들이 쉬면 좀 외진데 있잖아요. 거기서 집회광장 두는데 광화문광장 엄청 넓어졌거든요. 네. 세월호 추모공간은 한쪽 두고요. 촛불시민혁명 기념비하고 집회광장을 한쪽에 두세요. 그래서 집회하면 돼. 너무 넓어서 한쪽에서 시민들이 쉬어도 방해 안 되니까 집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이는 밑도 끝도 없이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까봐 집회 시 금지한다니까 사람들이 코드숨을 치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집회 시를 지가 무슨 수로 그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좋아요. 뭐 광장은 오세훈이가 하더라도 도로는 위헌이라 집회 신고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도로도 아니 그러니까 광장도 제가 조례를 바꿔놨다니까요. 시민들이 나와서 신고 헌법에 맞게 신고제로 쓰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만들겠다. 그 자문단이라는 건지 앞잡이들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집회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세훈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비판 집회 못하겠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꼼수에 아니 소문이 그리고 없고. 그 강화문도 지가 만들었어? 박원순 시장이 근데 만들었어. 얼마나 웃긴 게 이번에 토요일 날 저희 집회 때 개장식 했거든요. 끝나고 네네. 마치 지가 맞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재구조와 재확장할 때 확장할 때 오세훈이는 후보 시절이나 임기 초반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박원순 막 욕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지가 한 것처럼. 하여간 와, 정치가 참으로 하여튼 비열해요. 그 너무나 뭐 비열하고 저열해요. 집회할 자리는 많으니까 그건 저한테 우리 세 사람한테 맡기고 여러분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명동 거리에서 최초로 윤석열 퇴진 함성이 울렸잖아요. 네, 네.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데 아니 선생님 거기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중에 사람이 많으니까 좋더라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여성들이 다 찍어 남자는 안 찍어. 근데 이번 좀 지표는 70% 이상이 여성 참석이야. 이거 많이 변화된 거죠. 예. 그리고 집회 끝나고 행진 과정 중에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늘어났어요. 늦게 오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촛불행동에서 주최하지 않아요. 이제 뭐 연합으로 크게 해가야 될 상황이 그렇죠. 오면 가는데 저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부산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촛불행동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에?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대전, 다음 주에는 대구 이렇게 광주 쭉 가서 이틀씩 할 거예요. 우리는 하루 가지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토요일 날 하고 또 자고 일요일 날 하고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부산 남포동 거리에서
토요일 날 저녁 시간 6시부터 하고 네. 또 일요일은 부산역 앞에서 우리 촛불행동하고 연결하셨습니까? 네, 그 연결은 13일 날은 그 올라온대요 서울로 다. 그래서 이번 부산은 안 될지 모르는데 예. 다행히 또 13일 날은 거기 부산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끝난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래요. 그죠 안진걸 소장님. 네. 이번 그 촛불 집회에서 사회도 보고 했는데 네. 어떻게 분위기 뜨거웠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매주 토요일 참가자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 제일 많았어요. 그 전주 토요일 날인가 한번 폭우 내린 적 있었잖아요. 비 내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 네, 3주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비 많이 오고 코로나 창궐 하면 아무래도 더러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폭염 속에서도 움직이고 싶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사상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나오면 차비가 밥값 정도가 드니까. 근데 요즘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를 하시니까 서민들, 청년들이 한 푼 나서 며칠을 버티고 그러니까. 근데도 거의 지금 파이낸스 빌딩 앞에만 그 집회만 한 500~600명. 그다음에 행진할 때는 뭐 한 연인원 한 1000여 명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동시 접촉하는 분들이 수만 명이고요. 나중에 이제 누적 접속하신 분들이 100만 명 안팎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빨간화재 서울에서 우리가 엄청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행진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부터 행진 이렇게 밖에서 제가 좀 안내도 하고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그걸로 편집해서 지금 쇼츠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찍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아. 지난주보다 거의 딱 배가 모였어요. 행진하는 인원이. 그래서 이게 점점 분위기가 진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직접 체감을 했고 우리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우리 안진걸 TV나 저희들 채널에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좀 이제 모일 때가 됐다. 이번 토요일도 집회 있을 거고 여러분들 집회 공지 나가면 누구 서로 뭐 누가 하니까 안 나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안 나가 하는 사람도 윤석열 싫어하지 않아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운동은 좀 구분해서 해주시고 나도 난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실수하는 사람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댓글로 누가 하니까 안 나가 이런 거 쓰면 이게 우리 동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이적 행위라고 저게 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은 감정이고 윤석열 끌어내는 거 끌어내는다 말씀드리고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안진걸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양인삼 목사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선호가 뿌락집 일정 출신이잖아 경찰국장이. 분명히 이제 윤석열이 우리 자보다 고문시키려고 공작을 꾸미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탄핵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탄핵을 한다 약속을 공약을 했고 박용진 후보는 또 탄핵한다고 뭐라 그러대? 역풍 맞는다고 하는데 역풍 개뿔 역풍이야 지금. 아니 윤석열 탄핵이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직 아니 90일도 안 됐는데 지금 법 아니 양 목사님부터 먼저 말해요.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상민 탄핵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윤석열한테 민주당이 꼬리를 잡히는 거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게 윤석열 물이나 국힘당이다. 이번에 이상민 탄핵은 분명히 지금 뭐 대표가 뽑히기 전에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야 대표한테 부담을 못 주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대표가 뽑히면 꼭 해야 된다 저 생각인데 양희삼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역풍이 기본적으로 역풍을 불려면 무슨 바람이 거꾸로 부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켜본 적이 언제 있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시민들의 마음, 지지자들의 마음을 언제 한번 바람을 일으켜서 해본 적이 있냐고. 지난 4, 5년 내내 한 적도 없으면서 뭔 놈의 그러면 역풍 타령이에요. 아니 소장님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을 탄핵하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 아직은.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게 분명하고 그런데 장관 하나 지금 탄핵을 못하냐고요. 뭐하러 170석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엿바꿔 먹으려고 그래. 이 말이 돼야 뭐야. 왜 갑자기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화가 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탄핵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경찰국장 김순호 임명을 봤을 때는 더욱더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요거 안 하면은 민주당과 서울에서 한판 승부를 가려보도록 해야 될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대표가 되든 이상민 탄핵 이번
금요일에도 또 경찰국 앞에서 하거든요. 네, 네. 지금 3번째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명확히 안진걸 소장님이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한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야당이 더 있죠. 정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원외 야당들도 있는데 좀 야당들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들은 90일 동안 참다가 도저히 지금 폭염에도 폭우에도 지금 길거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탄핵까지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우린 태진의 봉화를 들 테니 여러분들 안에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견제하고 민생 문제 챙겨라는 거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을 대놓고 저지르는 이상민이나 김순호 집단 거기다가 우리가 친일파도 청산 못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친일 민족 배반자들을 근데 친 독재를 하면서 그 우리 동지들 네. 그 정말 학생운동 노동운동하면서 전두환 노태 정권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을 배신해서 죽게 만들고 고문당에 만들고 감옥 가게 만든 놈 이런 걸 경찰국장으로 지금 앞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 민중이 얼마나 더 유린당해야 되고 모욕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처럼 이야기하는 지켜봤는데 이 두 사람은 이상민, 김순호 일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네.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군 위원인데다가 이상민이가 대우조선에 향해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그런 황당한 짓을 한 데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행안부 장관인데 코로나 국민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노동자 때려잡으러 다니고 경찰 때려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다음에 경찰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차관이 참여하면 회의록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회의록도 안 남겼어요. 그다음에 경찰에 나는 의결기구가 있는 경찰에는 의결도 안 거쳤어요. 오늘 경찰청장 청문회 봐보세요. 가관이에요. 네, 뭐 그러던데. 경찰청장이 아마 본인도 너무 윤석열, 이상민 함부로 하니까 엑스맨 하기로 자처한 것 같아요. 답도 못 해버리고 문제 있다 그래버리고 제2의 일종의 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보기에는 항명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국정원장도 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 지시하셔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고발한 거 네. 또 네. 보고했더니 고발해라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다잖아요.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 아니 이런 놈들을 탄핵하면 어떻게? 자 윤석열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에요. 이상민, 김순호는 묶어서 그런 사람들은 탄핵하자면 국민들이 얘들은 해도 너무한다. 정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도 저와 일치한 것 같고 민주당은 이번에 빨리 이상민 탄핵안 발의를 해라. 김용민 의원 등이 지금 서명을 받는데 왜 허다 많은 거예요. 좀 아유 우리같이 집회하면 비 와도 오늘 소나기 맞고 다 하지 않아. 좀 끝까지 좀 한번 해보라는 거. 왜요? 뭐 처음에 무슨 시작은 뭐 속 잡을 듯이 했다 나중에 뭐 닭도 못 잡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김용민 의원님 했으면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들고 나랑 같이 다닙시다. 서명 안 넣은 의원이 누군지 좀 보게. 네, 맞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처음에 한다겠다. 2020년도 윤석열 탄핵하자고 내가 그 버스에다 크게 붙이고 국회 앞에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자리 깔고. 네. 그때 김두관 의원이 내가 탄핵하라게 하겠다 이 얘기도 했어. 맞아요. 왜 안 한 게 그때 윤석열 탄핵시켜버렸으면 오늘날 이럴 일 없는데 아무튼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옆으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봐도 이상민 탄핵은 거의 해야 된다. 어떤 본때를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보여줘야 된다. 민주당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탄핵 그거 시키고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견제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볼 게 무슨 역풍이 분다는 겁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은 어디 조중동 보고 조중동 지금 역풍 분다는 얘기 안 해요. 어디 보고 역풍 분다는 거 좀 봅시다. 박용진 의원님. 뭐가 역풍 분다는 거요? 나한테 좀 배워요. 당신은 지금 배울 점이 많아. 서로서로 전략분석팀이 분석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이 한 번 실수한 거 없잖아. 네. 양승태까지 감옥. 양승태 감옥 갈 줄 그 당시 감옥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운동할 때. 그래 갔잖아. 안 소장님이나 양희삼 목사님도 가겠냐 대법원장 출신이 다 그랬을 거야. 갔잖아. 저는 당연히 간다고 추천했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걸 솔직히 얘기라고. 많은 사람이 오늘날 그래. 나 양승태는 김용태 사장도 양승태는 못 보낼 줄 알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 개인한테 내가 감정이 서는 얘기 아니고요. 빨리 오늘
그 연설회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이상민 탄핵을 역풍 얘기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초심 얘기 들어보니까 탄핵 시켜야 된다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럼 표도 넣었고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민생 얘기 좀 해보죠. 아니 뭐 민생 이야기는 소상공인들의 뭐 특고 프리랜서 뭐 지원금 무더기 탈락 이런 등등. 아니, 저는 너무 고마운 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게 여러분 중소상공인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이 1,000만 명, 500만 명, 1,000만 원 되니까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도 굉장히 많아요. 반반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금 손실보전금 공약이 파기돼가지고 소급 적용도 파기하고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준다는 것도 370만 명한테 600만 원 정도 파기가 됐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매주 지금 저희 윤석열 퇴진 집회, 규탄 집회 못지않게 많이 집회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소상공인계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갑자기 대응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한 달에 2번 쉬는 재벌마트 2번 쉴 때 숨통 좀 튀잖아요. 정경련 조사라도 60%가 재래시장하고 동네 슈퍼하고 편의점을 간답니다. 60%가. 나머지 30%는 온라인을 이용하고 나머지 10%는 마트가 여는 날 간대요. 차를 잡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갑자기 대형마트 의무협을 폐지하는 게 국정과제예요. 1순위가 된 거예요. 급한 게 아니잖아. 불편한 소비자들이 일부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그건 천천히 논의해도 되는데 근데 1순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청와대 청원을 없애가지고 우리 국민들 억울한 못 올리게 한다면 비공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걸 0순위로 올려놓고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협이 1등이 됐다는 의무협 폐지가. 근데 너무나 황당. 기본적인 기본도 안 지켰어요. 뭔지 알아요? 어뷰징. 중보투표 가능하게 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랬구나. 그러면 극우 극단주의 단체들이나 일부 대형마트 의무협 때문에 조금 실망했던 일부 커뮤니티 같은 데서요. 그다음에 시장 지상주의자들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재벌 대기업에 맡기자 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중복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54만 표가 났대.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1등에서 그랬고 또 지들이 발표를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중복 투표가 조직적으로 있었다. 취소했어요. 투표 결과를 또 취소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그냥 이러니 지지율이 10% 여러분 사실 지지율 10%도 많아요. 저는 거의 지지율 7, 8%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도 공약 파기에 피눈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영 장관 만나달라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윤석열 보고 시정해달라면 시정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의무협 폐지하고 재벌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준다고 그러고. 오죽하면 요즘 서민 청년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무지출 챌린지를 하겠어요.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다른 말로 무일푼 챌린지예요. 한 푼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냉장고를 털어먹고 부엌을 뒤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쌓여있는 음식들 다 해먹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중교통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는데 그래서 만보기가 지금 유행을 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대신에 만보기 특정 만보기마다 제가 쓰는 만보기는 140원을 줘요. 만보를 다 채우면. 또 우리 내가 어제 연설할 때 그랬잖아요. 엊그제 제가 우리 경통을 오해했습니다. 네. 이 자주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하원 의장도 그렇죠. 패싱해버리고. 못 본 척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니게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걸어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니 걸어야 건강이 좋으니까. 그 전개에 다 있는 거라니까. 예. 그리고 냉장고 비용 아껴주려고 냉장고를 다 털어먹어라. 근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다들 감싸고 가려는데 내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다 지지한 사람들,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지지한 사람들이 윤석열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찍었다고 아무도 이 얘기 안 했어. 그냥 같이 하자 했는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운동해서 윤석열 탄핵시켜도 김건희 나오면 또 찍을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나는 책임을 묻자 이거야. 도대체 지금 20대들 윤석열 많이 찍고 무슨 무지출 챌린지 하는 사람 있으면 반성하면서 하라 이거요. 윤석열을 찍을 때 서울의 소리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윤석열이 어떤 맞아요. 인간인지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람은 뭔가 어떤 충격을 줄 땐 줘야지. 안 소장님은 그냥 안고 가자. 600만 원 준다 해서 윤석열 찍은 분들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반성을 밑자리에 깔고 윤석열 수탁을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야지 지금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윤석열 찍고 김건희 찍고 한동훈 찍고 또 그때 600만 원 준다면 찍을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지. 우선 돈 내푼 때문에 맞습니다. 표 찍은 분들 젊은이들 뭐 저기 여가부 없앤다니까 찍은 분들 우리 초심 반성을 하고 특히나 이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버럭 초심이 이게 안 되는데 저 목사님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찍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내가 점잖게 말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성경 말씀 인용해서 또 곡해할까 봐 오해할까 봐서 네. 예, 반성하라, 속죄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고 천당 가라. 네. 이 윤석열 찍은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때 멋지죠? 아니 천당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니 회개하라고 그냥 마세요. 천당까지 해야 또 기분 좋죠. 그래야 반성을 확실하게 맞습니다. 하죠. 아니 우리 초심님 집회 때도 보니까 그 집회 막 그 행진하다가 아무나 보고 이번 찍었지. 찍은 사람이 책임져. 이런 식으로 이거요. 아니, 내가 느낀 트럭 거요. 기사님 한 트럭 기사 화제가 되잖아요. 트럭 뒤에 굉장히 정중하세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2번 찍은 놈들이 탄핵해라 그러잖아요. 네. 2번 찍은 놈 책임져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2번 찍은 님들께서 탄핵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이번 선거 때 대선 때도 내가 박근혜 그 윤석열 녹취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상도 쪽에서 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맞아요. 그 한 번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충격을 줘야지. 그 저기 대구에서 표 나왔어요. 박근혜를 윤석열이가 엮어서 감옥 보내자, 구속 보내자. 맞아요. 박근혜 좋아하던 대구 사람들 왜 찍었어요? 맞아요. 박근혜 감옥 보낸 윤석열을.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은 저와 좀 다르게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찍은 분들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뭐 원망하는데 원망할 거 몰랐냐, 한 치 앞도 몰랐다 이거죠. 윤석열 이 부분은 꼭 가시면 공개적이 아니 사적으로라도 내가 초심이 이런 얘기 하더라. 반성 좀 하시라 좀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찍었든 안 찍었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건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은 더 많이 후회하고 반성도 하면서 더 열심히 윤석열 정권 규탄 또는 퇴진 운동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네. 양혜찬 목사님한테 제가 네. 부탁이 있는데요. 네. 그 방송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윤석열 찍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분들 속죄하라, 반성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이번 찍은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또 혹시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은 그분들도 고뇌하고 윤석열에 대한 실망, 김건희에 대한 분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참 이명박 찍고 반성한 사람이 박근혜 찍고 반성한 사람이 또 찍었다니까 지금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제 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 감옥까지. 초심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속으면은 속은 놈도 나쁜 놈이라고. 속은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맞아요.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속은 거. 속지 맙시다 좀. 그리고 윤석열 부분은 우리뿐 아니라 공중파에서 KBS, MBC에서 얼마나 많은 장모 비리들 방송했어요. 네. 근데 뭐 아니, 문재인 정부나 저기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안진걸 찍었다는 소장님. 얘기가 있으니까. 예, 안진걸 소장이 다른 방송 가면 대장인데 여기 오면 나한테 혼을. 저는 늘 실무자고 저는 늘 죄송합니다, 안 저는 소장님. 늘 실무자고 저는 대장인 적도 없고 대장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죠. 돌아선 사람도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깊이 근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말씀드리면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세 번씩, 네 번씩 할까봐 염려돼서 제가 좀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찍었어 안 찍었어 들어오면 안 읽어먹을 거 아니에요. 5년 후에도 그때 내가 그냥 좋게
가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라 보고 저보고 자꾸 대통령을 하면 뭐 있는데 미국 대통령 좀 시켜줘요. 남북 통일도 좀 시키고. 마지막으로 안 소장님 이제 시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무튼 우리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하는 이 방송은 양이삼 TV와 안정열 TV에서 함께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늘 구독하기 좋아요 이렇게 새 방송 함께 키워주시고요. 하고 있죠. 저는 뭐 저희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생계 걱정, 민생 걱정이 매우 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물가가 지금 생활 물가는 8%가 뛰었습니다. 예, 근데 체감 물가는 10에서 20%가 뛴 것이고 임금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몰아내야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몰아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진보계 유튜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계속 호소를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서 고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청계광장에서 또 좀 더 큰 규모로 지난주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윤석열, 김건희 퇴장 집회, 윤석열, 김건희 구속 엄벌 집회가 있으니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희삼 목사님. 네. 가만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 경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한 건 뭡니까? 뭐 굳이 예언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마지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당연히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예상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언제 움직이는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저는 정치인들이 무슨 뭐 지금 뭐 내각제를 준비하고 있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나서고 시민들이 움직이면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점점 더 움직이고 길거리로 나오셔야 되는 때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나서고 있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은 날도 덥고 또 실제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입추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제 딱 집회하기 좋은 계절이 오는데 뭐 집회를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버럭버럭 자주 하는데 집회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그렇죠? 네, 눈이 매주 오고, 토요일마다 눈이 오고 다음에 새봄이 올 때도 폭염이 오나 무조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